예, 3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측면 지원을 위해 오늘 오후에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미 출국을 했습니다. 현지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가 있고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장관들도 여러 가 있고요. 이렇게 재벌 회장들도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의선 회장은요. 지난 3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더 해야 할까요? 당시 목소리 듣고 오십니다. Okay, we have a beautiful announcement to make. It's very exciting. Today we're delighted to report that Hyundai is announcing a major $5.8 billion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speak today. And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With your leadership, Mr. President, Hyundai Motor Group is proud to be a stronger partner in America's industrial future. One of our state-of-the-art in our American world. We are really proud to stand with you and proud to be build the future together. Thank you. 예, 정의선 회장 영어 참 잘하네요. 예, 28일 날 김동관 부회장이 갔고요. 어제 이재용 회장이 갔고요.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요 각각의 이 재벌 회장들이 이쪽에 특화가 돼 있죠. 관세 협상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정부는 우리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느냐? 예,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상황을 외교망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제 장관들이 미국에 가 있죠. 어려운 협상이지만 당당히 임해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미국 체류 장관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다,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한다, 이런 원칙 하에 미국과 협의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연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나오셨어요? 지금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을 완료했던 일본이나 유럽의 이 재벌 또 대기업 CEO들이 미국에 날아갔다는 소식은 듣지는 못했는데 혹시 뭐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또는 그 미국 장관들과 만나면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일단 뭐 투자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미 저 세 대기업은 미국 내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이미 했죠. 예, 정의선 그 회장의 경우에도 제철소까지 짓기로 하고 현지 자동차 생산량을 상당히 늘리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4년 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도 미국 내에 이미 그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R&D 공장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뭐냐면 두 대기업은 실제 본인들 스스로, 반도체의 경우에도 조만간에 이제 관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당면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대기업은 미국의 공장 증설 등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부품도 거기 생산해가지고 예. 조립해서 하게 되면 관세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한국하고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국내 투자 액수, 발표한 액수들이 있는데 그 국내 투자 액수를 글로 돌릴 것이냐, 이런 이제 민감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화의 경우에는 사실 관세에 관련된 직접적인 기업은 아니에요. 한화는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 내 조선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예. 이 조선 회사 인수한 부분과 관련돼서 기술 협력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하여튼 미국과의 그런 공급망에 이 협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세 기업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국내 정치권이 여기에 도움을 안 주는 부분이 있죠.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뭐 상법 일부 개정안, 그다음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대통령의 말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실은 지금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TPO에 안 맞는 정치권의 행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좀 매우 아쉽다. 예.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재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 사안인데 그렇게 막 때리면서 가서 또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아직까지 뭐 본회의를 법안이 통과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이미 올 초에 대규모 투자 4년간 31조 원. 지금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 동안 내가 3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근데 지금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내가 이끌어냈으니까 여러분 나를 또 찍어 주십시오. 저 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시에 현대차는 위대한 회사입니다. 관세 없다. 관세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미국에 지은 공장에서 생산한 것만 관세 없다는 거지 한국에서 간 건 관세 있고요. 25%고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장 변호사님. 네. 그 당시에 매우 고맙다, 큰 영광이다 해놓고 정말 장사꾼인 것 같아요. 앞에서만 저러지 실제로는 우리가 정부에서 또 기업에서 한 1,000억 불 투자하겠다고 했더니 뭐 2,000억 불 얘기가 또 나오고 필요 없어. 4,000억 불 안 하면 우리 안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지난번에 2+2 회담도 연기가 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세게 지르고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뭘 줘야지만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그리고 정부로서도 관련해서 관세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과제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특유의 협상 방식 자체가 굉장히 상대국을 압박한다든지 또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언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또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안들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가 벌써 이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뭐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안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과연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또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협상안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처럼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드립니다. 김동관 회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이전 협력. 지금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커다란 도크를 짓고 또 커다란 배를 짓는 그 기술들을 이전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테슬라와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 더 많은 칩을 공급하고 뭐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뭐 이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혜선 회장 아까 본 것처럼 이미 현지 투자를 발표했으니까 이 금액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 등등을 논의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각각의 만찬 등등을 통해서 따로 만났었죠. 그렇다면 이 회장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알고 있었을까? 부탁을 했을까? 자, 구자님 선생님, 다음 그래픽이요. 자,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요. 미국행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했더니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니다.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 기업들의 이익과도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게 아닌가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기업 총수들이 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디 계시나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지금 메시지 나온 거는 원론적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자리니까 국익을 위해 가지고 책임지고 결단 내려야 되는 자리로 뽑아놓은 게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재벌 총수들 가지고 해결될 것 같았으면은 다른 나라는 왜 대통령이나 정상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발 동동 굴러가면서 그렇게 메시지 내고 트럼프랑 협상하고 그랬을까요? 미국은 그렇게 갑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직접 나서요. 근데 우리는 재벌 총수들 보내놓고 자발적 노력에 기대해가지고서 이거 해결될 수 있나요? 자신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알맹이가 빠졌다는 게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재벌 총수가 약속하고 해결할 수 있나요? 대통령께서 결단 내려야 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쏙 빠지고 재벌에 투자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 보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지 이해가 할 수 없고 소고기나 쌀에 대해서는 기존 지지층의 붕괴가 우려될까 봐 또 민주당이 과거에 광우병 파동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때 다 선동이었다라고 인정하고서 이제 사과하면서 풀어갈 이런 이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여러 가지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정부의 모습이 실종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 재벌들 힘듭니다. 해외에
어디 해외 순방을 대통령이 갈 때마다 쫓아다녀야 되고요. 거기서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해야 되고요. 또 떡볶이도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당 의원들이 오늘 미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 경고합니다. 미국은 상식과 도덕을 결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깡패입니다. 깡패 같은 게 아니라 깡패입니다. 또 옆에서 겐세이 놓으니까 트럼프의 깡패 짓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전국 농어민위원회 입장이 담긴 항의 서한을 미 대사관에 발송하겠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미국의 행태는 깡패다, 폭력이다, 뭐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했으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보고가 됐을 텐데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그런 또 측면도 저는 기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 와서 저렇게 피켓팅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 없으실 거예요. 예. 지금 마치 대통령은 쏙 빠져 있고 뭐 일부 재벌 총수들에게 기대라. 재벌 총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재벌 총수가 해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정확하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실의 위성락 안보실장부터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구윤철 부총리부터 여러 명의 장관들 이분들은 그럼 거기에 허수아비고 뭐 재벌 총수들을 뭐 서포트하기 위해 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인 협상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재벌 총수들도 나름의 역할을 본인들의 그 기업의 사활을 걸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그 여당의 의원들 중에서 일부 의원들께서도 가가지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오늘 농민단 전남의 출신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가셨는데 쌀 개방하게 되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 쌀을 시장 격리하는 것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든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쌀을 더 지금도 미국 쌀 수입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40만 톤 이상의 쌀을 5개국에서 가져오는데 그중에서 10만 톤 이상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쌀 수입을 늘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고기 30개월령 이상에 대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단지 무슨 뭐 건강권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해서 우리가 30개월령 이하의 소고기만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 소고기를 적게 가지고 들어옵니까? 엄청난 양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해줘야 어떤 협상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원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무슨 뭐 미국하고 싸우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김준욱 대변인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해도 우리 쌀 좀 개방하니까 그걸로 그냥 하시죠. 이렇게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태도로 하시면 안 됐었죠.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정부에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핀잔 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저거는 협상력을 높이는 거라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도 일본에서 나오는 게 뭐 핵이 오염된 물질이네 어쩌네 막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 때도 있는 대로 지금 국제사회에 대한 이런 우려를 갈등을 초래를 해놓고서 야당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 지렛대로 삼으세요.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이용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놓고 여당 의원들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저거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요? 그럼 그거보다 점잖게 얘기했던 건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점잖게 해야죠. 깡패라고 하는 거는 자칫 반미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나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 여당 의원들은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어휘 선택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저 의원들의
그 이제 사용 어휘들은 좀 과격하지만 만약에 농축산물을 개방 안 하고 이번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내면 그 성공적인 거죠. 실제 만약에 지금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해요. 예. 이런 상황이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남아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어민 보호를 위해서 저 두 개의 그 비과세 장벽이라 인정 안 받고 저희가 만약에 저 부분을 현재 유지하면 저는 성공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실패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농축산물을 덜 수입하고 국내 농축산가를 보호하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기준에서 시작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예. 과연 뭘 내주고 자동차를 지킬 것인가? 뭘 내주고 쌀을 지킬 것인가? 참 어려운 방정식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뭐 투자를 엄청 받으니까 이걸 갖고 뭘 할까 궁금한가 봐요. 미국 의회에서 소비 쿠폰 주는 모양입니다. 1인당 $600, 하나로 83만 원, 1인당 83만 원. 관세 환급급 지급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와, 전 세계에서 돈을 얻어다가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이거를 다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